오늘 새벽 LG 하우시스 바닥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야식 시간에 불이 나 대형 참사는 피했습니다. 무허가 유료 낚시터들이 자진 철거 명령을 받고도 벌금만 내고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 고발합니다. 남구청이 주민센터 예산 수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내쓴 6급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김장 채소값이 이달 말부터 내림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언제 김장을 하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울산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철탑 농성이 한 달을 넘기면서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 내부에서도 실리를 챙기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잇따라 기장군에 초대형 아울렛을 추진하면서 울산 지역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공고 야구부가 전국체전 동메달에 이어 롯데기 야구대회 결승에 올랐습니다. 울산공고 야구부 창단에 3파역을 한 곽종수 교사를 피플앤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시청 구내식당이 점심시간만 되면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손님이 늘면 늘수록 울산시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시청 구내식당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시청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온 겁니다. 한 끼 3,000원이란 착한 가격에다 맛과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여 놀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여 헐크 해가지고 사 먹으러 오지. 그쪽 손님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그래. 우리 또 사 먹는 사람이 대중은 안 저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산맛으로 또 막 나만 사. 최근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하루 평균 식사 인원 1,000명 가운데 줄잡아 절반가량이 일반 시민들인 걸로 울산시는 보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들은 울상입니다. 손님을 시청 구내식당에 뺏기다 보니 매상도 크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많지요. 요 구내식당에 가면 저 사무실에 있는 사람 다 가지를,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도 다 가지. 다 갑니다. 울산시가 고민에 빠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구내식당 이용을 막자니 시민들의 항의가 예상되고 계속 허용하자니 상인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했던 서울시는 지난 3월 일반인 출입을 아예 막았습니다. 현행법과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시청 식당은 집단급식소여서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울산시는 서울시의 전례를 따르거나 한 달에 2번인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노인과 저소득층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크게 올라서 김장을 언제 담그나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조만간 가격이 내릴 전망이어서 김장 시기를 열흘 정도 늦추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열흘 전쯤에 배추를 사실은 사러 왔었는데 그 통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를 하고 오히려 단배추랑 뭐 열무 그걸 가지고 와서 김치를 담근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배추값은 무지하게 비싸졌어요. 김장철을 앞두고 무와 배추 등 채소 가격이 크게 올라 주부들이 걱정입니다. 지난해 가격 폭락으로 올 들어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한 데다 파종기 때 태풍까지 겹치면서 산지 작황이 나빠진 탓입니다. 지난해 3,000원이던 배추는 7,000원으로 133%, 무는 3kg 한 다발에 1,200원에서 2,950원으로 146%나 뛰었습니다. 부재료인 건고추만이 20% 정도 내렸을 뿐입니다. 지금 시세대로 김장을 담그면 4인 가족 기준으로 33만 7천 원, 지난해보다 12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이 늘게 됩니다. 하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이면 20만 원대에도 김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쌉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김장을 늦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마쳐 울산시와 농협도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진장동 농산물 유통센터와 지역별 단위농협 등 10군데의 임시 김장시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절임 배추 등을 시중보다 10% 이상 싸게 판매하는 이곳을 이용해서 예년보다 조금 늦게 김장에 나선다면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오늘 새벽 LG 하우시스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야식 시간에 불이 나서 대형 참사는 피했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장판 제작 공장의 발포 공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오늘 새벽 1시쯤. 60m 길이의 발포기 한 대에서 시작된 불은 발포기 석 대와 공장 내부 1,500제곱미터를 잿더미로 바꿔버렸습니다. 장판이 타면서 엄청난 연기가 발생해 불은 소방차 50여 대가 투입되고도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서 일하던 57살 김모 씨가 숨지고 30살 윤모 씨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길하게 나왔지. 여기 수시간을 갔다가지고 길을 못 다니면 하도 해가지고. 다행히 야식 시간에 불이 나 30여 명의 근로자 가운데 절반이 공장 밖으로 나간 상태여서 대형 참사는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억 1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일주일가량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현장 책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주군 지역 곳곳에 들어선 무허가 유료 낚시터입니다. 행정당국이 해마다 단속을 해도 철거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발을 당하면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 범서읍의 한 저수지, 수십 개의 천막이 늘어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천막 안엔 1인용 소파가 있고 군데군데 낚싯대도 눈에 띕니다. 삼동면의 또 다른 저수지, 둑보수공사로 물은 빠졌지만 천막과 소파는 여전히 영업 대기 중입니다. 저수지에 낚시 좌대를 설치해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유료 낚시터인데 울주군에만 4곳이 영업 중입니다. 4곳 모두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저수지로 낚시터 허가를 받지 않은 곳들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면서도 차일피일 철거를 미루며 길게는 1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공급을 위한 거기 때문에 수컷 낚시터를 사용하면 재당에 자대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저수지가 자꾸 이제 쓸려 내려가고요. 재당이 유실되는 거죠. 무허가 낚시터 주변 주민들도 불편이 많습니다. 함에 많잖아요. 낚시꾼들은 우리 함에 내려가고 수행 올라오고. 낚시터 업자들은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경주도 있고 양산 쪽에도 다 있고 여기는 왜 굳이 그것도 1, 2년 했는데도 아니고 다시처럼 차라리 허가라도 내주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할 수 있을 텐데. 울주군은 이들 낚시터가 다음 달 중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의 고공농성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노사 간 협의도 입장차로 겉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실리를 찾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2명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31일째. 대선 후보들의 방문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정치 쟁점이 됐지만 사태는 해결되지 못하고 대선까지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최근 2차례 특별 협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2015년까지 사내하청 3,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제안에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올해 1,000명 우선 채용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조 내부에서도 강경 투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와 금속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라는 내용과 농성이 정치 쟁점의 복마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현장 조직도 신규 인원 충원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노조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외부에서도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노조 입장에서도 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에. 극단적인 투쟁과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반딧불이가 도심 주변에 상당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의 생태 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의 야산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불과 100m 거리지만 최근 이 일대에서 120마리 이상의 늪반딧 뿌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름에 산에 갔다 내려오면은 반딧불이 이 꼴짝이하고 못 주위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곡과 습지에만 서식하는 반딧불이가 울산 도심지 주변 여러 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생명의 숲이 지난 9월 늪반딧불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구와 남구는 물론 울주군까지 모두 12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서읍 척과리 대신마을에는 200마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천이 있고 농약 살포가 적은 지역, 차량 불빛과 가로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생태 복원을 위한 환경 정비 작업으로 서식 환경이 개선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또 마을 가까이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인간이 최소한 이용만 하면 반딧불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걸. 울산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토대로 반딧불이 보호지역을 선정하고 접근이 원활한 지역은 생태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복원 성공 스토리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수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늘 시교육청 등과 회의를 갖고 현재 일부 교과서에 수록된 태화강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내년 1월까지 수록할 자료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태화강 복원 관련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 2종류와 울산 지역 초등학교 3, 4학년 4회 교과서에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유일한 고교 야구팀인 울산공고가 지난달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제1회 롯데기 부산울산 야구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울산공고 야구부의 산 증인인 곽종수 부장교사를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대구 전국체전에서 울산 유일의 고교 야구팀인 울산공고가 처음으로 동메달 획득이란 쾌거를 올렸습니다. 창단 3년 만에 목에 건 동메달 뒤에는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린 곽종수 부장교사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땄잖아요. 네. 소감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뻤고요. 우리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또 그리고 우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공고 야구부가 창단한 건 지난 2009년 11월. 2005년부터 울산공고에서 체육을 가르치던 곽 교사는 울산의 고교 야구 부흥을 위해 야구부 창단 준비부터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꼽자면 그 선수 수급. 울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곳뿐이라서 선수 수급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울산공고는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롯데기 부산울산 고교 야구대회에서도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공고는 올해 전통의 강호 부산고와 결승을 치르게 됐습니다. 목표는 우승이시겠죠? 네, 당연히 우승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현재 너무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올해보다 더 나은 성적,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 교사와 선수들은 올해 동계훈련을 거쳐 내년에도 전국 고교야구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피플앤뉴스 김혜진입니다. 롯데쇼핑이 오늘 부산시청에서 기장군의 초대형 아울렛 매장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롯데는 이를 통해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에 국내 최대인 5만 제곱미터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건설해 오는 2015년 개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세계도 내년 9월 개장을 목표로 부산 울산고속도로 장안 나들목 부근에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아울렛 매장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화학 섬유업계가 경기 불황과 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량 감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화섬업계에 따르면 삼성 석유화학과 KP케미칼, 태광산업 등 고순도 테레프탈산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고 40%까지 공장 가동률을 줄였습니다. 화섬업계는 경기 불황에다 원재값 상승, 중국발 공급 과잉 등 3중고에 내몰리면서
제품을 생산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시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송전선로 위치 변경 작업으로 내일 저녁 8시부터 오는 21일까지 신고리 1, 2호기 출력을 10%와 30%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고리 1호기가 오늘 오전 복수기 전열관에 밀양에 해수 누수 징후가 있어 출력을 10% 감소시킬 예정이었으나 오후에 징후가 사라져 정상 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오늘 동주민센터 예산 수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내쓴 남구청 소속 6급 공무원 김모 씨를 직위 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김 씨는 남구의 한 주민센터 사무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공금 2,500만 원을 빼냈었다가 남구청 자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태영 GLS가 울산 항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통행 방해 금지와 부두 출입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태영 GLS와 항운 노조 사이에 노무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운 노조가 물력을 동원해 회사 측의 부두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영 GLS가 항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조폭 행세를 하며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34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 40분쯤 남구 삼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조폭 행세를 하며 7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김 씨는 앞서 같은 범죄로 10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고가의 전동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62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남구 삼산동의 한 공구마트에서 감 씨가 소홀한 틈을 타 38만 원 상당의 햄머드리를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195만 원 상당의 전동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도심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4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밤 남구 삼산동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레스토랑 종업원 40살 송모 씨의 사인은 뇌출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송 씨가 숨진 지 6일 정도 됐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며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에 이중구 경무관이 임명됐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인 이중구 신임 차장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지난 85년 임명돼 동대문 경찰서장과 경찰청 경비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병태 의원은 오늘 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가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천 의원은 서울 등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법제화된 인사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사전 업무 보고 형식의 지방공기업 인사검증 기회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7명을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남성 9명, 여성 18명으로 여성 합격자가 2배 많았고 평균 연령은 29.7세였으며 행정 7급 2명, 수의 7급 1명, 사회복지 9급 24명 등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맹우 시장은 오늘 태화강 3호지구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내년 말 완공되는 3호지구 사업은 국비 319억 원을 들여 기존 대숲 부지를 2배로 확장하고 야생초 화원과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정가변 국회의원이 오늘 울산 지역 16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면 5년 동안 1억 원을 기탁해야 합니다. 울산 문화예술교육 파티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고 초청 강연과 워크숍 등이 열려 내일까지 시민 1,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6회 울산시 4H 경진대회가 오늘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명구 이종무 교사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고 회원들은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장기자랑 행사도 가졌습니다.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남울산 우체국에서 투표 참여 이동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편 집배원 오토바이와 택배 차량에는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